시장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변곡점에 가까운 상황이죠.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61선 지지를 받는 듯한 그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61선은 3037포인트, 금요일 종가 마감이 3039포인트, 여기 61선 위에 있죠. 이게 지지가 명확하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상승으로 돌려놔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지지를 명확하게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이제 매물대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횡보를 마쳐야 될 텐데 주봉에서 지지를 받으려면은 지금 20주선이 올라오고 있죠. 20주선이 올라오는 20주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20주선의 확실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아래로 갔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20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상승을 가기보다는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20주선이 올라오고 그 자리를 터치하면서 지지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월봉에선 5월선에 아직 닿지는 않았죠. 5월선이 2900선에 있습니다. 2900선.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5월선에서 지지도 받고 주봉상에서 이렇게 20주선에서도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이 가장 좋겠죠. 근데 일봉상에서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61선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은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급락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121선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변곡에 가까워진 그런 모습이고, 시장 상황,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지금 시장 종합 상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현재 좀 자금들에서 봤을 때 이제 신용잔고가 너무 많죠.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앞으로가 제일 궁금한 상황이 될 텐데, 이 신용잔고 21조가 너무 많아요. 미수금도 좀 많고, 물론 미수금은 좀 해소된 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해소가 됐는데 신용잔고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리고 고객예탁금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들의 매수를 보게 되면 개인들은 최근에 주가 이제 상승 흐름에 따라서 개인들이 사는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데, 개인은 보시면 코스피에서 개인이 산 물량을 한번 보시자고요. 2개월, 3개월, 4개월, 4개월 정도를 보시게 되면 40조죠. 40조. 40조 7천억. 40조 7천억을 개인이 매수한 겁니다. 기관은 30조를 팔았고 외국인은 10조 정도를 팔았죠. 근데 개인만 지금 40조 매수 상태예요. 과연 여기서 주가를 지수를 띄우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개인들에겐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여기서 변곡 상황에서 폭락이 나오면 과연 개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제 하락했을 때의 120선이에요. 120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차트상에서는 위태롭다. 주봉상에서 지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월봉상에서도 지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지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대응해야 될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나 코스피 차트나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삼성전자의 주봉, 월봉 다 코스피 차트하고 같죠. 삼성전자 월봉도 지금 5월선에 닿지 않았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20주선에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올라오는 주봉의 20주선과 또 올라오는 월봉의 5월선이 닿는 그 시점에서 주가 반응이 중요한 상황이 됐죠. 주봉 20주선, 월봉 5월선에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상승으로 가닥을 잡겠지만, 일봉상에서 위태로운 것은 60일선을 하회했을 때 이 120선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74,000원 정도 되겠죠. 삼성전자가 74,000원의 위치가 이 정도 되겠죠. 주봉에서. 그러니까 주봉에서는 20주선을 약간 하회하면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월봉에서도 5월선을 하회하면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 여부가 이제 앞으로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는 이렇게 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금융 쪽에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FOMC 회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FOMC는 끝났고, FOMC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의 이제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죠. 내용이 뭐냐면, FOMC가 이제 지난주에 마감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죠. 일시적이다. 그래서 자산 매입 테이퍼링은 논의할 시기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2, 3년 동안 경제 상태는 매우 불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2, 3년 후 금리 인상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경기 회복은 여전히 고르지 못하다. 그리고 고용시장 회복세가 둔화되다가 2월에 좋은 상세를 보였는데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고용시장의 회복세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FOMC에서는 이제 완화적인 기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는 완화적인 기조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이거죠. SLR이라고 있거든요. SLR.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파월 의장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이제 SLR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뉴스 상황에서는 이 내용이 그렇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SLR에 대해서, SLR이 보완적 레버리지, 이제 레버리지 관련된 내용인데, 그게 연장이 돼야 되는 게 이제 기대치죠. 이게 연장이 돼야 되죠. 레버리지 비율. 이게 뭐냐면은 위험 자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그런 보증금을 가져야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완화했었죠. 이제 완화가 마침되는 게 마침이 3월 31일이에요. 근데 3월 31일 날 이 SLR에 대해서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채권 금리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그 보증금 제도, 이 보증금 제도, 이게 다시 부활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채권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고민해야 될 것은 공매도 부분 있죠. 공매도 금지가 이제 연장이 되어 왔는데 5월 달이면은 공매도가 풀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이제 말을 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봐야 될 가장 큰 이슈가 금리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 SLR의 연장이 될 것이냐 하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도 봐야 되고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지수에 있어서는 상승도 하락도 지금 상황에서 크게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잘 봐야 되고, 이 60일선을 잘 지키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환율을 또 봐야 되겠죠. 환율을 봐야 되는데요. 자, 환율의 흐름, 일봉상에서의 흐름을 잘 보시면, 지난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까지 주가 상황이 좋았죠. 환율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오를 때 오르는 기간 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많이 했죠. 그런데요, 최근에 주가가 정체를 겪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114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목균형표에 보면은 이게 기준선이라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원달러 환율의 차트만 보게 되면 차트의 모양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죠. 높아요. 1150원도 뚫을 것 같은 그런 기세란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장은 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쌍바닥을 잡고,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잡고 올려 세웠죠. 올려 세웠는데 주봉에서 기준선 자리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150원을 뚫게 되면 그 다음 12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의 상황만 보게 되면 1150원, 1200원을 향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이제 흐름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그건 다 아실 텐데, 이게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10월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죠. 10월부터 가파르게 올랐을 때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폭락이 됐을 때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폭락을 했을 때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환율에 있어서는 지난 2월 달에서 3월 중순까지 이렇게 올랐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랐어요. 1290원, 1296원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횡보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횡보하는 과정에서 잠깐 쉬고 있지만 다시금 위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 지수에 있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결코 아니다. 이 차트만 보고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더, 금을 봅시다. 금도 봐야 되죠. 금이 지금 이제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주가가 오를 때 하락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횡보 상황에서, 주가 횡보 상황이에요. 작년에 2월, 3월 볼까요? 작년에 2월, 3월. 근데 웃기는 게요, 주가가 2월, 3월 달에 폭락을 할 때 안전자산인 금이 올라야 되잖아요. 금이 안 올랐어요. 금이 그렇게 안 올랐다고요. 2020년 이제 2월, 3월 이때 보시게 되면 금값도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은 금은 좀 안전자산인 금은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렇게 눌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금에 있어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1700원 선인데 차트, 일봉상의 차트는 1800원을 넘어갈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금의 움직임, 주봉의 움직임, 주봉에서 움직임, 그리고 월봉에서 움직임. 월봉에서는 이제 기준선의 지지를 받았죠. 지지를 받아서 이게 확실한 지지가 되면, 월봉상에서 기준선은 지지를 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지지로 인정이 되면 다시 또 2000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은요. 그래서 금의 차트, 또 원달러 환율의 차트 흐름, 이런 흐름을 같이 보면서 주가 지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을 잘 봐야 되고요. 일봉상에서 이 61선 지지가 명확한지를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가 이런 흐름들을 좌우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3월 31일 날 SLR 부분이 연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마감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나 삼성전자의 흐름과 원달러 환율 그리고 금의 흐름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봐야 되고,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이제 수급이죠. 수급. 이제 수급을 잘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주로 핸들링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흐름이에요. 지난 3, 4개월 동안에 보시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7조 원을 팔았죠. 팔았어요. 이 판 거를 다시 산다. 예를 들어 이 판 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선물 매수 기조로 이어간다 그러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이 지난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을 보게 되면 지난 9개월 전부터 보유하였던 선물을 계속해서 매도한 거예요. 그럼 좀 더 확장해서 온다 그러면, 자, 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조 원의 매수 기조죠. 이 의미는 뭐냐면 3월, 4월, 5월까지 매수 기준은 어느 정도 유지됐다가 계속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팔아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물량이 이렇게 매도로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 기조입니다. 이 선물 매도 기조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 선물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될 거예요. 확인한 매수가 연속적인 매수가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지금 시장의 횡보를 조장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외국인의 선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있어서는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했었죠. 중간에 매수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매도 기조입니다. 매도.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시금 정리하자면 삼성전자의 흐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리고 금의 모습,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이 과연 선물 시장에서 어떠한 수급으로 임하느냐, 선물을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른 그런 흐름, 그리고 연기금은 코스피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매도 일관되는 게 계속해서 지속되느냐. 개인은 지금 40조를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산 물량, 이 물량 조심스럽죠. 40조의 물량, 이거를 개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위로 칠 것이냐, 아니면 개인들의 이 물량이 손절로 나오도록 하방으로 유도할 것이냐, 이제 흐름 잘 봐야 될 텐데, 가장 큰 흐름에 좌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원달러 환율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키는 원달러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1145원을 넘어서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이게 1145원을 넘어서는 게 위험 신호이다. 그때는 잠시 주식시장에서 좀 떠나 있는 게 좋습니다. 현금화 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습니다. 이게 1145원을 뚫어버리게 되면 주봉에서 가는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1180원 그리고 1200원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1145원을 뚫게 되면 이제 구름축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구름축 안으로 들어오면서 1180원, 1200원대까지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하락으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